드린 거 보면요. 저 분양가 상한제 1번이고 그 뒷페이지에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하는 게 있죠. 요거 한번 보면 분양가 상한제 자, 이거 양도할 수 있다고 했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냥 부모로서의 지위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위하는 것은 신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딱 이것만 됩니다.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위 나오면 안 돼요. 얘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어차피 나중에는 또 하다 보면 이제 선지는 파니까 우리가 사 먹잖아요. 점심때 선지국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외우니까 뭐 걱정 말고 자꾸 들으면 돼요. 이제 듣다 보면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씩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공법 특히나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어쩌면 이제 좀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많이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할 수 있는데 투기 과열지구나 어떤 조정 대상 지역 지금 다 외우려고 말고 자꾸 들으면 된다. 이거 이제 편하게 마음 먹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런 게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등에서 이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몇 년 총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입주하면 이제 그때는 분양권이 아니고 내 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입주에서도 현재 우리 그 실정법에서는 얘하고 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를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얘는 주택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나면 아까 이 갑이 여기 입주했잖아요. 그래서 갑이 사업주택에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습니다. 내 주택이 됐죠?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취득한 날부터 최장 10년간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이것은 제한이 입주하면 전매할 수 있어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근데 주택 건설이 이렇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 건설이 더뎌져서 이게 막 5년, 6년, 7년 갈 수도 있잖아요. 5년 지나면 팔 수 있어요. 분양권, 투기과열지구는. 그런 제한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숫자 얼마까지 제한되는가 이건 안 할 겁니다. 강의는 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는데 그건 외우라고 안 할 겁니다. 외울 필요 없고 외울 수도 없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요 두 군데서 적용됩니다. 하나는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자동 적용.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 공공택지이고 또 누가 지정해요? 국장 지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두 군데서 적용돼요. 공공택지는 이런 게 공공택지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공부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잘 정비해서 공동택 건설되는 용지를 만들었어요. 공동택 건설되는 공공택지는 이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라는 대지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건 틀리게 안 하니까 그냥 택지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조성했습니다. 도시개발법은요 수용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환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는 혼용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혼용은 나중에 볼까. 자, 그런데 어느 게 더 공공택지에 가깝겠어요? 수용 방식.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하나씩 아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건 이러한 것들을 이걸 우리가 나눠 갖는 게 환지잖아요.
거기서 아파트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 대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공적인 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집단적인 조성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주택단지 같은 거 조성하는 것이 수용 방식입니다. 이걸 다 뺏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만들면 그게 공공택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은 이제 주택건설 사업이고 이거를 이렇게 아파트 건설하기 적당한 용지로 만드는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 수용 방식에 따른 공동택 건설 용지를 만들면 뭐예요? 공공택지가 돼요. 그것도 이제 국지 공출방이 해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여러분 이제 수용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조성했습니다. 자, 주택 건설 용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사업주체 A에게 이제 분양했습니다. A가 구입했죠? 공공택지를. 그 여기다가 지금 본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사업체 명의로 아까 보존등기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주택을 건설했는데 이거를 가격을 일반적인 택지에서 건설한 아파트하고 똑같이 만약에 팔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공공택지는 비싸게 써요? 싸게 써요? 싸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의 공급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감정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가격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경제 입찰이라든가 추첨이라든가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좀 싸죠 아무래도. 그리고 수용한 이유 자체가 주택을 건설한 용지를 만들었으면 이걸 싸게 이 대지를 조성해서 이 A라는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입주하는 이 가불병정이 좀 더 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분양가가 마음대로 민간 택지처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민간 택지예요. 여기서 B가 사업해서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여기하고 가격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얘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자동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국장이 여기 이제 투기과열지구 있죠?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곳 중에서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또 바뀔지도 몰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가볍게 할 겁니다. 그렇더니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국장이 지정한 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있던 내용과 좀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있어요. 국장이 지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누가 정해요? 국장이 합니다. 근데 과열 지역과 위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정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분양이 잘 안 돼서 한번 부산인가에 지정을 할까 검토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런 이제 위축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1순위 요건, 2순위 요건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분양 시장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돼서 좀 더 많은 그 청약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위축 지역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지역의 아파트 경기가 조금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정하려고 하면 반대를 해요. 누가? 그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예요, 당연히. 반대하죠. 이거 하는 순간 그 지역은 지금 아파트 사람들이 관심 없다, 떨어지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가 덧는가 싶고 이건 지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제도가 있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영원히 이거는 지정이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아주 많이 흘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주택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건 그러니까 없어질 거예요. 이제 사장돼요. 그러니까 요거 중심으로 이제 봅니다. 과열지역. 그래서 국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요. 자, 공공택지에서 아까 사업주체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무슨 가격을 주고 매입했어요? 공급 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공급 가격. 그래서 분양가, 이 주택 한번 볼까요? 이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일단 택지비라는 게 있어야 되고, 땅값.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비가 있어야 되고, 건축비. 근데 이거를 내가 택지를 구입한 비용, 내가 택지를 수소한 비용, 그냥 내 맘대로 상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내가 가격을 결정해서 공급해요. 입자로 선정되려면 또.
입주자 모집해야 되죠? 모집. 입주자 모집 승인 받고 공고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고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가격들을 내가 이제 여기서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아파트를 팔 텐데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요. 자, 택지비는 공공택지라고 한다면요, 공공택지를 한다면 택지비는 공급 가격. 아까 산정한 공급 가격에, 그리고 이것만 해서 안 돼요. 불행히 정하는 비용을 가산해서 산정합니다. 이걸 이제. 땅값만 보고 내가 원가만 보고 물건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 조성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다 해야 되겠죠? 그 이제 복잡한 산출 방식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정한 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자, 건축비. 이것도요. 내가 이거 아파트 만드는데 100억 들어왔으니 100억에다가 이윤 붙여서 200억 받겠다. 안 되고. 기본형 건축비가 있어요. 기본형 건축비. 국장이 지정 고시해줍니다. 국장. 평형대라든가 층수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얼마 산정을 해줘요. 기본형 건축비에. 근데 기본형 건축비만 가지고서 또 팔면 당연히 이 사람이 누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또 불행히 정하는 비용을 가산해서 이제 건축비가 이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물수건, 홍보 비용 이런 거 다 가산돼요. 모델하우스 비용 같은 거, 이용 같은 거 해줘. 그런 것들 다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정해서 표준형으로 정해서 이 가격 범위 내에서 팔아라. 그게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공공택지는 자동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공택지가 뭐냐? 이거 물어봐요, 시험에서. 환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수용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생짜로 외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국토계획법하고 연계해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들 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요. 자, 국장이 또 지정한다고 있어요. 이건 자동 적용. 이제 국장이 지정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공택지가 아니고, 이거 공공택지라고, 여기 이제 적용됐어요. 공공택지. 여기는 공공택지. 여기는 공공택지 아니고 그냥 일반 택지입니다. 여기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합니다. 그때 사업시에 여기는 B라고 할까요? 여기는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면 될까요? 자, B가 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기하면 내가 적당하게 이제 분양가를 산정해서 공급하면 돼요. 근데 국장이 여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이렇게 지정했어요. 여기. 지정하게 되면 B도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할 때 또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때 택지비 한번 볼까요? 요거 택지비. 이 B가 누군가로부터 100억의 택지를 매입했어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이 택지만 가지고 아파트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 뭐 건설 조성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아직 조성되지 않은 뭐 택지 같은 거 다듬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거 한번 보면 여기서 100억 샀잖아요. 만약에 매입 가격 플러스 불행히 정하는 비용을 가산해서 산정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B가 100억에 샀는데 200억에 샀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이제 감정가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공택지는 아까 공급가격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국지공출방이 만드는 거거든요. 못 속여요. 그러니까 공급가격 이러고 그러니까 무슨 가격? 감정가격. 이게 불행히 정하는 비용을 가산해서 택지비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건축비는 이제 기본형 건축비에 불행을 정하는 비용을 가산하고 똑같고요. 속일지 모르니까. 자, 근데 지금 B가 누군가에게 100억 주고 샀다고 했죠? 그 C라고 해볼까? C로 탔어요. 속일지 몰라서 감정가격 그랬잖아요. 근데 저 C가 국가예요.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이죠? 그럴 때는 이제 매입가격 플러스 불행히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부터 지방공사부터 매입했다 할 때는 가면 되고 경매 공매 받았어요. 그럼 매입 가격에 불이익을 정한 비용을 가산한다. 근데 여기 매입 가격, 공급 가격 이런 말 나오는데 공급 가격은 우리 법에서 공공택지는 그 공공주택지를 조성한 사업주체 입장에서 가격을 평가하고 그 뭐 기술하기 때문에 공급 가격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내 입장에서는 매입 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매입 가격이라고 환치를 시켜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비교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뭐 속이면 매입 가격, 속이면 감정 가격. 이렇게 하면 간단하거든요,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잘 듣다 보면. 이게 이제, 가격 산정 방법이고, 이렇게 결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하라, 이 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면, 이제, 지자체의 주택건설 사업은 지자체의 업무와 관련성이 더 깊어요. 국가의 업무 영역이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주택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업무하고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돼요. 국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 듣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죠? 주택공고 관련되죠? 그러면 시도의사 의견 들어라. 시도의사 의견 들어라. 한꺼번에 정리해야지 되지 따로따로 하면 이게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가를 잘 몰라요. 따로따로 한꺼번에 해야 되지. 국장은 이렇게 의견 듣고 지정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것 따로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래도 막 헷갈려서 틀리고 막 그래 이제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뭐라 그러면 돼요? 투시도. 그럼 안 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투시들 논에 부인 그대로 엉근 것 같아 살려가지고 그린 걸 투시도 그래요. 꿰뚫어 보는 것도 뭐 투시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도지사 하면 그럼 이제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지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되시죠.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국장. 지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시도지사가.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해제 요청할 수가 있어요. 국장에게. 본래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장이 직접 못 가요. 이렇게 시도지사 통해서 가는 건데 이 주택건설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지정하기 때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구조 같은 건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장을 못 만나요. 연말에 이제 반창회, 동창회 할 때나 만나는 거지 여기 우리 공법에서 못 만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서는 만나 이렇게 주택에서는. 여기서. 여기는 이제 구조가 좀 이렇게 돼 있죠. 시도지사가 정하니까, 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읽는 거고, 여기서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읽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죠. 읽는 것만 좀 달라지죠. 여기 이제 시도지사 할 수 있다. 나중에 추가하고, 이제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제 요청할 수 있고, 국장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지사 의견 드려야 되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도 답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40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숫자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한번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에서 자동 적용. 암기는 못해도 이제 읽으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지정하는 거. 또 있죠. 국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법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되고, 분양 가격은 당연히 택지비, 땅값, 공사비, 건축비 있어야 되겠죠?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공공택지는 택지의 공급 가격에 불행히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뭐 세금이라든가 기타 추가 조성 비용 같은 거 가산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가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일지 모르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럴 때는 매입한 가격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면 된다.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한 거 자꾸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지금 다 안 되더라도 5월까지는 이렇게 했을 건데 그때 들으면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때 가서 또 이제 다 아는데 자꾸 똑같이 설명하네 막 짜증내지 마시고 여유 있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늦게 들어오는 학생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에 역시 불행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해서 산정한다. 거기 이제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 건축국장이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 내용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몇 개 뺐는데 지금 여러분 볼 게 아니거든요. 근데 뺐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봐도 돼요. 나온 김에 그냥 생각해 보면 어차피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기본형 건축비에는 뭐 인건비, 자재비, 물류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특광 별별 시군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울릉도하고 물가가 어디가 비싸요? 자, 안 가봤는데 울릉도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시멘트 한 포를 사더라도 서울보다 울릉도가 훨씬 비쌀 거예요. 물류비 같은 게 더 들어가니까. 그잖아요. 그죠? 인부도 잘 없잖아요. 거기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가 이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울릉 군수가 기본형 건축비를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국장이 정한 것에 95에서 105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야 이제. 그건 지금 할 거 아니었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읽었네요. 자, 기본적으로 누가 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를 국장이 정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제 사업 주체가 여기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가격 알려야 되고 공공택지에서 이거 그냥 읽고 설명 따로 안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요령만 봐야겠고요. 그 지정 요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줄 긋지 마시고 줄이 다 그어졌네. 어쨌든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또 바뀔지도 몰라요. 거의 안 바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5월, 6월 정도 가서 이제 외울지 말지 결정하는데 그때 가서 한번 있습니다. 그냥 무슨 의미인가 봐. 숫자 같은 거 보지 말고. 일단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한 지역.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심히 봤더니 투기 과열지구인데요. 그 지역에서 직전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이 있어요. 다 모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앞에 안 썼는데 직전을 하는 말이에요. 이달 지금 12월이죠. 그럼 11월, 10월 이게 두 달을 말하는 거예요. 전달. 10월에도 5대1을 초과해야 되고 11월에도 5대1을 초과해야 된다는 말이 모두 하는 말의 의미예요. 평균에서 5대1이 아니고 10월은 3대1, 11월은 100대1 그래도 안 돼요. 2달 동안 전부 5대1, 5대1을 초과한 적 하는데 그 의미 명확히 몰라도 돼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오라는 숫자 하고 제가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2개월이니까 5대1, 10대니까 2 곱하기 5는 10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근데 지금은 그냥 의미를 이해하는 거고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돼요. 근데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 경쟁률은 10대1을 초과한 지역. 이것도 살짝 바뀔 필요가 있을 듯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국민 규모가 전에 인기가 없었어요. 평수 작은 것이. 그래서 얘는 5대1을 훌쩍 넘길 국민 규모 10대를 초과한 지역. 국민 규모가 이제 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금은 원하는 거죠. 그쵸? 전에는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더 많이 청약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얘는 5대1을 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건을 강화해서 10대1 초과한 지역.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반은 5대1, 국민 규모는 10대1. 3개월간, 직전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즉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해서 그때 청약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작년도 9월, 10월, 11월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것도 이제 하나 요건이 되고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택 매매 거래량, 분양가격 상승률 이거 기억 안 나요. 너무 다 바꾸면 다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요령으로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요. 나올 숫자 같은 것들 2 곱하기 5는 10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이제.
그리고 20% 어렵거든요. 그냥 따로 외우면, 그러니까 20% 2배, 나중에 20일 하는 것들 연결해가지고 보면 조금 수월해져요, 이제. 하나하나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시도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제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가 B 사업주체였죠. A 사업주체였습니다. 얘네들이 그 전에 절차 한번 볼까요? 이 절차는 통보는 아무튼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지금 그냥 읽어만 주는 거지 통보는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답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공부. 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이제 공공택지는 자동 적용이고 국장이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지정했다.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공고해줘요. 국장이. 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서 그럼 우리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관심 안 봐요. 그럼 이제 국장이 시장 군수구청장에 통보를 해줘요. 자,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됐다. 통보해주면 여기 사업체 B가 있었죠? B가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을 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제 승인 받아야 하는데 역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면 이 시장 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공고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자, 그럼 네가 이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이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함께 공고해라 해요. 그래야지 이거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물건의 하자 숨겨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더구나 주택이라는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분양 신청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못 팔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분양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여기는 국장이 지정 공고한다는 건 당연해요. 어떤 특별한 사실을 우리 국민의 권리관계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결정하면 당연히 고시 공고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물건 파는 사람도 공고하는 거 당연하고. 근데 시험에서 시장 군수구청에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제 보도록 하고.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하면 국장이 공고했죠. 그건 안 물어봐요. 너무 당연하니까. 국장이 통보했어요. 통보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분야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해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주체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서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거. 똑같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했어요. 국장이. 시장군수구청장 통제했죠. 그럼 이제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주체 C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하도록 승인해 주세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서 네가 이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고해라 이렇게 또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보면 다 되는 거죠. 한꺼번에 해야 돼,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분명히 1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읽었어도 무한반복 읽어도 나중에 딱 해가지고 보면 이게 1번에 있는 거지, 2번에 있는 거지, 3번에 있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해줄 때 자꾸 들으면 돼요. 듣다 보면 알아지고. 그리고 들은 거를 여러분 읽어보고, 또 읽은 걸 다시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쉬워져요, 이제. 이제 양은 많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인문서도 공법 양이 많기는. 또 이거를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 호흡을 맞춰서 자신과 하면 그래도 아무튼 점수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말했죠. 올해도 그 합격자 모임에 그렇게 많이 갔는데 아무튼 뭐 공법이 평균을 올려가지고 합격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신 갖고 하시면 돼요. 재밌게 하시면은 아무튼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정도 나오면은 뭐 점수는 뭐 꽤 여러분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작년처럼 또 다시 또 어렵게 나왔다 이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기본 점수 이상은 맞을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수업 재밌게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서 절대 하면 안 되고 하고 나오시고 지금 혹시라도 이제 연말이라 빠졌고 인문반이가 빠졌다 그래요. 근데 집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누가 간섭 안 해도 집에서 복습을 했는데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 사람은 집에서 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나는 잘 안 되더라. 엄마가 공부해라 해도 집에서 잘 안 되더라. 이 사람 나와야 돼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집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잘 안 돼요. 학교 나와서 하듯이 여기서 학원도
지금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하되 집중되고, 몸이 찌뿌둥해도, 이제 학원에 나오면 옆에 사람 눈치도 있고, 뭐 강사와의 어떤 관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참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아픈 게 잊어지고, 그날 뭐 컨디션 회복도 되는데, 몸이 좀 찌뿌둥하다. 집에서 만약에 인강 본다, 그래. 하루 종일 찌뿌둥하고, 뭐 누워서 보고, 뭐, 졸고, 그죠? 다른 거 하고, 절대 안 돼요, 그게.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학원에 가기 싫고 또 이제. 또 진도 늦어지니까 야 늦은 거 내가 인강으로 회복한 다음에 가야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때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늦었더라도 자꾸 이제 지체가 되면 이제 공부에 관심이 멀어지고 또 가면은 뭐 나만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학원에 나와서 좀 뒤처지더라도 나오면서 계속 해야지 좀 발맞춰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꼭 나오셔야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튼 나는 혼자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과 인내심이 있다. 이런 사람 가지고서는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95%의 인간은 이제 후자에 속하니까 나와서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도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힘들 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보면 1월부터 다시 이제 꼭 나오시고 집에서 보지 말고 학원에서 보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 양괄에서 한 번 있는 거. 가격 공시는 닫고 지정 요건 받고 외과로 이번에 시도의사 의견 들어라 하는 거 봤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보직 공고 시에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제 뒤는 좀 쉬워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뒤에 이런 절차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약간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다른 건 나중에 하고 같은 것만 보는 거 같은 것만.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있어도 적용 안 되는 주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1.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 작은 거 있었잖아요. 주택 건설 기준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300세대 미만 해라 이런 말도 했고요. 자, 이런데 이 주택에 대해서 그냥 간섭 안 한다고 해서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안 그래요. 그죠? 투기 목적으로 원룸형 주택을 뭐 수백 채를 뭐 매입한다.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뭐 하려면 하라지. 잘 팔리도 않을 건데. 그래서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3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인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에 관광특구인데요. 거기에 고층 아파트 있어요. 걔네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막 평당 거기도 5천만 원씩 하고 막 그래요. 비싸죠. 그러니까 1번은 싼 거 적용 안 해요. 3번은 비싼 거 비싸게 받으라 이거. 외국인한테 팔아먹고 비싸게 싼 거 하나 비싼 거 하나 적용되지 않는다. 몇 층 이상? 50층 50층 연결된 접속사가 뭐예요? 50층 뭐라고 돼 있어요? 연결되는 접촉사가 뭐야? 50층. 연결되는 말이 뭐냐고, 연결되는 거지. 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거. 자, 그럼 이제 50층인데 140m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말이 어려우면 면제. 자, 그 다음에 49층인데 150m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다. 지금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2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여기 앞에는 이제 관련법이 또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에서 뭐 외자유치 촉진에 관한 법률인가 법률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해 있다고 해서 인정해서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하는 말인데, 요건 이제 그 실제 그 원문은 이보다 한 2배쯤 길어요, 말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 너무 길어. 그리고 답이 있어,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나와요. 너무 길고 이제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운데 뭐 하나 있지만 그건 무시하고 자
비싼 거 하나, 싼 거 하나. 이러면 정리가 될 거고, 나중엔 50층, 150m 또 외우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 이제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고 있죠? 이들이 이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거기도 2개월 동안, 직전 2개월 동안 주택 월 평균 청약 증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모두, 또는 국민 규모는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여기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해당돼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획이 전달보다 30% 이상 어떻게 됐어요? 감소한 지역. 자, 분양계획은 수요 공급으로 따지면 공급이죠. 공급이 적은 거죠. 수요가 같다 하더라도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 나중에 숫자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감소 이거를 낼 수도 있어요. 블랭크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2번은 나는 뭐 거의 시험 안 낼 거예요. 그냥 너무 쉬우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실적이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어떻게 됐어요? 감소한 거.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없잖아 지금.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적다.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투기될 수 있죠.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것.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것. 왜 그래요? 그 지역에 집 없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감소, 이하 이런 것들은 이해를 몇 번 하시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근데 뭐 그것만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숫자 가지고 지저분하게 뭐 시험을 냅니다 보통. 근데 2 곱하기 5는 10은 똑같잖아요. 앞에서도 2 곱하기 5는 10을 했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 들으면 나중에 뭐 알 겁니다. 이제 이 하나는 괄호 넣기 하면. 그럼 이렇게 해서 같은 것끼리 딱 빼고 나면 외울 게 앞에 20% 여기 30%밖에 없어요. 이제 그 20%도 내가 21 또는 2배 하는 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대신에 수업을 안 빠져야죠, 여러분들이. 집에 듣는 것과 학원에 듣는 건 좀 다릅니다. 분명히 집중되어 있어서. 다음에 의견 청취 똑같아요.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지역의 주택사업과 주택건설 사업은 지역의 업무와 지자체 업무와 밀접하기 때문에 지정하려면 그 지역 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할 때 그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음을 공고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아까 했죠? 그러니까 읽을 때 그 글자만 달라졌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다음에 이제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국장이 과열지역, 위축지역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위축지역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과열지역을 봐요. 과열지역. 과열지역만 그래서 봐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배 초과한 지역인데 제가 줄 같은 거 하나도 안 그어놨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 규모 얼마 초과한 거? 10대1. 똑같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쉬워요. 그나마. 그리고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 결국 예를 들어서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 해가지고 이거를 투기과열지구에 집어넣거나 분양가 상한제에 집어넣으면 못 찾아요. 다 공부해도 어지간히 해도. 그건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낼 거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30% 찾거든요. 분양권 전매 거래량 안 내요. 그거 내면 틀리면 돼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주택 매매 거래량이 2배 초과한 지역이거든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거든요. 그때 그거를 분양권 전매 거래량과 주택 매매 거래량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기억 못해요.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2 곱하기 5는 10 가져가고 나중에 30% 증가, 전국 평균 이하는 투기과열지구 똑같아요. 과열이니까 주택이 부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분양가 상한제에 갖다 붙여내면 그건 틀리라고 된 거니까 그건 틀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해라는 걸 가지고 정확히 가지고 품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드릴 거고,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장만 가지고서도 이거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본다 못 외워요. 말 바꾸면 다 틀려요.
이것만 계속 뭐 일주일간 붙잡고 공부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주택 매매 거래량을 분양권 전매 거래량 뭐 또 이상한 말 만들면 못 찾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통째로 외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항상 공부할 때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앞에서부터 끝까지 글자 그냥 뭐 무의미하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외우는 거 이런 거 공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특히나 공법에서. 그러니까 어디를 공부해야 하는가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 그 필요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닌 거 나오면은 뭐 아는 것은 아는 것도 풀고 아닌 건 이제 또 찍고 해서 또 되는 거고. 100점 맞은 사람이 다 알아서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 사실. 어떤 애가 뭐 학력고사 수능에서 100 만점 맞아가지고 어떻게 만점 맞으니까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랬다는데 뭐 걔야 뭐 그런 애도 있고 그런 애는 이제 그런 애가 우리는 그런 애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도 이제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숫자도 몇 개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2 곱하기 5는 10 이건 오늘 아니어도 큰 해결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숫자만 가지고 가면 돼요. 이건 해결됐으니까. 그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할 때도 시도사 의견 듣는다. 지정하게 되면 입주아버지 공고 승인할 때 시장 군수구청장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똑같잖아요 이제. 똑같은 거는 줄을 긋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는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줄을 긋는데 그러지 말고 제 공부 방법이 뭐예요? 똑같아서 해결된 거는 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들 공부하는 거고. 물론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우면 안 되고 해결된 다음에. 그럼 이 양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이제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법 받고 주택법 한번 쭉 훑어보고 10분 쉬었다가 농지법은 오래를 안 하고 그냥 조금 이제 한 49분이나 48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큰 흐름만 볼게요. 사업 주체가 있는데 사업 주체 중에 국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누가 해서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연간 얼마 이상? 20. 대질 얼마? 1만. 그리고 토지 소유자, 그리고 고용자, 또 조합. 만약에 공동으로 하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론 얘는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조합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리고 모델조합이 있는데 직장조합이 2가지가 있었죠? 이제 얘네들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다. 누구만 조합원이 될 수 있죠? 무일푼이 아니고 무주택. 얘네들은 무일푼이 조합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일푼. 근데 얘는 무주택만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택을 건설해야 되니까 주택 건설 대지를 얼마 확보해야 돼요? 80%. 조합원이 얼마 있어야 돼요? 50%. 적어도 몇 명? 20명. 이렇게 조합원자. 여기는 이러한 것과 무관해요. 이 아래는 주택 건설 대지라든가 조합원 수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대수선 또는 증축. 근데 증축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서 파생된 게 하나 있죠. 뭘 증가시켜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것이 있더라. 증축은 주거 전유물의 30%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세대수는 이제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몇 년 지나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10년, 15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려면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인가 받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혹시 기억하세요? 3분의 2. 각동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4분의 3, 75% 찬성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들은 당 여기는 누구요? 공동택 소유자, 공주 그리고 여기 복리시설 소유자. 이 사람들이 조합이 된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하는 것들은 잘 안 물어보니까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일푼, 여기는 무주택 세대주의자. 투기과열지구다. 그럼 1년 전부터. 지역조합은 6개월 전부터 거주하여 온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기준인데 혹시 그 기준을 까먹더라도 6개월, 1년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언제 받는 거예요? 30 또는 대지는 1만 이상. 근데 이것을
하는 사업의 대지 면적만 가지고 따져 이제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거 금이나 안 보겠습니다. 국장에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왜요? 여기 국가랑 친한이 있잖아. 국가하고 한국. 그리고 뭐 330만 이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해소, 차원, 긴급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형, 한, 3차, 해, 형. 도시활법은 형 취하면 개지가 나오거든요. 형이 취해서 개가 돼서 법을 안 지켜요, 개가. 그리고 이제 정비법 하면 이제 형과 쑥국을 끓여 먹고 깼어요. 그래서 3차를 왔어요, 이제. 한 3차 형. 330만 광역시 차원의 조정, 긴급한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인데 그냥 말장난 만든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30만 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착공해야 돼요. 기본원칙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착공을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입주한 모집 이제 할 수 있다. 입주한 모집 공고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안 받아도 돼요. 이제 입주한 모집 공고 승인하면서 혹시 그 주택건설 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가상한제 적응지역이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한 모집 공고 시에 그러한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거 한번 읽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는 전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상한제 적응지역 등에서는 일정한 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전매를 못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예외를 많이 물어요. 예외.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요. 아직은 이제 입주 안 했습니다. 이거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이 세대원 모두 가장 멀리 해외로 이주한다. 그럼 이거 필요 없잖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땐 전매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외 물어봐요, 이제. 예외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여기는 책에는 공급실서 교란행위 금지가 없는데, 이제 공급실서 교란행위 금지도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공급실서 교란행위 금지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이제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분양시청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300세대 하기로 했어요. 300세대. 근데 주택법의 공급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우선 분양, 특별 분양도 있지만 가장 뭐 단순화시켜서 주택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입주자 저축증서에 1순위, 2순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1순위, 2순위 같은 것들이 이 조정지역 같은 데서는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정한다는 말은 자격요건을 조정한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네. 여기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만약 300세대 하기로 했는데 600명이 몰렸어요. 2순위가 1000명 몰렸어요. 이 사람들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여기서 결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1순위를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정에게, 2순위를 간 정에게 이거를 이 사람이 양도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신분이거든요. 우선권을 국가에서 약속한 건데 그걸 남에게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공급 질서를 교란시켰다. 얘가 앞줄에 있어야 되고 얘는 뒷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앞줄로 갔으니까 질서를 교란했잖아요. 공급 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하는 것, 주택 상환사채를 양도하는 것, 조합원으로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아까는 무일푼이라는 지위 이런 것들을 양도하는 거 안 돼요. 다.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양도하면 안 되는 게 양이 안 많아요. 해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위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물어봐요. 그럼 그 지위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계약을 모르고 이제 아직 안 걸렸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아직 안 걸렸어요. 입주했어요. 그럼 이 주택을 사업체가 다시 취득하고 환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퇴거 명령할 수 있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동안 분양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여기까지 다 물어요. 형사처벌은 제가 딱 하나밖에 안 해요. 3년 3천만 원. 다른 건 뭐 공부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형사처벌 양도 엄청 많고 우리가 법이 6개인데 6개마다 다 있거든요. 그럼 뭐 공부할 게 없는데 얘는 해요. 얘는 딱 하나 해야죠. 다른 데서 가끔 나와야지. 과태료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하고 뭐 그거 내는 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못 맞추지. 이제 이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매 제한, 뭐니까, 여기 어디 갔어? 입자 모집할 때, 이런 거 전매 제한 등에 대해서 알려야 되니까, 공부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 투정상, 투기활지고 조정대상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이 있는데, 요거 이제 지정하는 것은 금방 좀 전에 했으니까 반복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절차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전매제한 예외하고 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요게 한 문제하고 여기 한 문제는 뭐 해마다 나요. 그러다. 그래서 전매제한 관련해서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한 문제 이상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용어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법이 어렵다 그러는데 주택법이 오히려 좀 기본 점수 받는 데는 제일 기본 점수 받는 데가 좋은 법이라고 보시죠. 국토계획부하고 이제 주택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건축법이 쉽다 그러지만 그건 좀 이상하게 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처럼 내면은 점수 맞기가 어렵고.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농지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